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밤 여러분들의 주식을 책임지는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이래서 함진희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I 관련돼서 저번 주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AI 관련돼서 또 이제 뭐 거품 논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환율적인 압박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방 압박을 살짝 주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든지 이제 신용 잔고도 이제 지금 풀로 찼습니다. 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주식 살 때 빌려주는 이런 이제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풀로 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빚잔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에서 이제 40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부채적인 부분까지 이제 가미가 돼서 국내 장이 좀 더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거품이니 아니냐를 사실 엔비디아 실적으로 구분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미래 성장 동력이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당장의 숫자가 얼마이고를 보면서 매매를 하실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이 미래지향적인 종목을 살 게 아니라 뭐 저 PER이라든지 뭐 저 PBR 관련주를 사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성향은 또 이런 거를 보면서 또 투자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타입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면 어차피 내년 되면은 지금의 하락폭이 별게 아닌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미래지향적인 AI 관련주를 좀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슈가 나와주는 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적인 이슈들, 이제 뭐 K컬처라든지 뭐 이제 K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엔터 뭐 등등등의 이제 K가 붙는 뭐 이제 K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재들이 또 배출이 되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K 주식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강국으로서 이제 또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고 그런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 이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또 내년보다 내후년 꾸준히 저는 그 성장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늘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늘 시장을 좀 봤을 때 사실 좀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좀 들었던 생각인데 이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하락폭이 조금 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 기준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 이상 뭐 그렇게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외의 종목들을 갖고 계셨다면은 사실 하루의 등락률, 이틀의 등락률, 또 일주일의 등락률을 봤을 때 이제 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하되 어느 정도 좀 개별주로 좀 버텨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좀 여러분들과 시장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코스피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살짝 눌렸다가 이제 올라갈까 말까 이런 이제 기로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까지는 또 이만큼 같이 따라 올라가준 사실 이제 종목이 견인을 했죠. 근데 이런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가 좀 견인을 해준 그런 시장인데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제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코스피는 이제 고점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움직였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제 코로나 때 형성을 했었던 이 고점대를 아직 돌파 시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저항대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려면은 제약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돼요. 물론 뭐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시장을 견인을 했었던 게 또 이제 제약 바이오가 한몫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약 바이오가 한몫을 해야 좀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11월, 12월은 2차 전지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시장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이게 계속 상승할 수 없잖아요. 제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수 꾸준히 양봉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근데 지수가 이제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려면 여기서는 2차 전지가 올려주고 여기는 반도체가 올려주고 뭐 여기는 조선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사이클이 돌아줘야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골고루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성장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이클도 돌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덜 올랐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한번 움직여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력이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이제 뭐 나라 돈을 뭐 운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큰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번 상승 추세로 쭉 달리면은 이렇게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얘네는 이제 캐파가 크기 때문에 막 등락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기간을 정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은 무슨 종목을 사겠다. 이런 이제 큰 돈을 굴리는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다룹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데 내가 뭐 무슨 종목을 사야겠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기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오늘 얼마, 오늘 몇 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그 상승하는, 그래서 한 번 상승 추세를 잡으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큰 자금들이 움직일 때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추종을 해야 하니까 이제 매수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 내가 오늘 사야 하는 할당량이 있는데 이거를 막 다른 사람 너도 나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 할당량이랑 이런 이제 매수세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그렇게 상승 주도로 이제 쭉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도 같은 경우에도 한 방에 매도하지 않고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죠. 근데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올해 이제 내가 어떤 섹터 운영해서 몇 프로 수익 났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비중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메이저 수급으로 가던 코스피 시장이 쉰다면 이제 개인들이 조금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데, 왜냐면 덜 갔기 때문에 열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뭘 사야 할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등락이 크죠. 이제 외인 기관들이 주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대로 쭉쭉쭉쭉 사니까 그냥 우상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얘네는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사요. 그러면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고 뭐
TV도 뭐 하고 여기저기서 추천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뭐 2차전지 사 그러면은 두두두두두 사가지고 장대 양봉 나와요. 그럼 매도해 하면은 매도 하면서 이 불규칙하게 그냥 막 매수도 막 불규칙하게 하고 매도도 불규칙하게 하니까 매도가 불규칙하는 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등락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별주 시장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개인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살아요. 그 순간만 사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만 사는 그런 이제 하루살이의 느낌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나오고 뭐 윗골이 길게 출현하고 이런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옛날과 사실 이제 코로나 시즌 때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 또 이제 코로나 걸리면 우리 막 다 솔직히 좀 이제 하늘이랑 하이파이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툼에 나오고 이제 공포 심리가 막 유발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하한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즌으로 눌렸던 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또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뭐 저녁에 뭐 10시 이전에 뭐 집 들어가라 뭐 이런 통금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사업도 이제 뭐 사업도 접으신 분들도 많았고 이때 부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힘든 시즌에 공부를 막 한 거예요.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패턴을 공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알려주는 책 보고 뭐 동영상 보고 이제 뭐 강의 듣고 하면서 그런 학습한 걸 토대로 지금 증시에서 또 매매를 한 거예요. 그 갈고 닦은 실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차트에 일단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등락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올라갈 때 쉽게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학습을 많이 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습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서 뭐 헤드앤숄더 나오고 어디 지지라인 깨지면 급락 나오니까 투매해야지 매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의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이제 누가 사고 누가 이득 내고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꼭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꼭 매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이 등락이 굉장히 좀 커졌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알았던 상식과 조금 다른 패턴으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상한가 15%일 때는 또 30% 된다고 했을 때 15%도 간 떨리는데 어떻게 30%로 우리가 이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마감하다가 또 30분 또 딜레이 돼가지고 마감하면 내가 30분 동안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이 시장의 변화가 옴에 따라서 항상 이제 걱정과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등락이 크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저항대를 아직 돌파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다음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인적 분할하고 이제 지주사로서 이제 활동하고 이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CDMO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돼서 이제 더 덩치를 키우기 위한 그런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도 아쉬운 게 지금 사실 사람 관리, 문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리스크만 없었다면은 저는 다음 주가 이제 코스닥 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수들이 사실 다음 주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좀 아쉬운 게 회사도 좋고 사실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클린한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사실 간과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얼마나 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 조건을 잘 갖췄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이제 분식회계 이슈 나왔을 때도 참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문서, 사람 관리가 안 돼서 조금 아쉽다. 근데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저는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좀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기술 이전 관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상장사 기준으로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저는 뭐 빠르면 11월 말 정도 생각했는데 12월 달 안에는 또 이슈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정부와 기업들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조건들을 이제 말하고 들으면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좋은데 규제 때문에 막혀서 안 됐던 섹터들이 많습니다. 뭐 로봇, 뭐 AI 이런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섹터들이 좀 어떠한 규제, 틀에 갇혀가지고 막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좀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계속 이제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LNC 바이오라든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LNC 바이오라든지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좀 종목이 있습니다. LNC 바이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뭐 재생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봤을 때 이제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로바로 상승하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좀 자주 말했습니다. 거의 나가는 방송마다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시장 설명하고 이제 개별주 얘기하고 등락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아무리 종목이 좋고 호재가 좋아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은 그게 개선될 때까지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패턴들이 뭐냐면 이제 실적도 좋고 이슈도 좋은데 못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한번 시세를 시원하게 쫙 뽑아줘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싹 뽑아줘요. 그러면서 얘가 음봉에서마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음봉마다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파동이 나왔냐면은 한 번 원바닥 찍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찍어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이 쌍바닥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쌍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바닥 딛고 올라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또 상승 흐름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제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국 수출길이라든지 뭐 외국에서 승인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원활해졌어요. 이미지도 좋아졌고 승인만 받으면 뭐합니까? 매출 내려면 팔아야죠. 팔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숫자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1200개 이상의 이제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진출하는데도 막 수십 개국 됩니다. 근데 매출도 좋고 이슈도 좋은데 못 갔어요. 계속 밀렸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음봉일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가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쌍바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기보다는 손바뀜이 나오거나 손바뀜이 나온다는 건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도하고 그 물량을 받으면서 이제 갖고 있는 주체의 변경이 되는 거죠. 주체 변경. 주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거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맞추거나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의 추가 매수. 이제 이왕이면 좀 더 싸게 물량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둘 다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음봉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우선주 움직이고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종목을 좀 골라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잠깐 제 밴드 소개하고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우셨죠? 일단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은 많이 안 합니다. 그 대신 좀 한번 말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좀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밴드에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좀 중요 포인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주절주절 얘기해도 잘 안 보시거든요. 뭐 많으면은 솔직히 귀찮지 않습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들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목을 남발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방송을 6개 이상 나가는데 이걸 하루에 1개씩만 알려줘도 6개인데 6개 다 매도 안 되면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2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종목은 그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LNC 바이오처럼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이런 종목적인 부분, 뭐 시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초보자분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좀 직장인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말수를 최소화하고 좀 중요한 말 위주로 하고 기사도 좀 중요한 것만 차트도 좀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방송 스케줄 알려드리죠.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8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12시에 이데일리에서 종목 상담 방송하고 1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는 주로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뭐 예를 들면은 제약바이오다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살 수 있는 종목 뭐 살 수 없는 종목 제 기준에 좀 위험해 보이는 종목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도움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뭐 종목 자랑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뭐 TV 방송도 그렇고 뭐 무료 방송도 그렇고 종목 자랑 별로 안 해요. 뭐 어차피 요즘 시장에서도 다 하나 두 개씩 계속 뭐 수익이 나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이게 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만 보면 되게 살벌하죠.
보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좀 매수하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보시면은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한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시세 나오고 또 대여섯 개 때려주고 하면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이런 쌍봉의 패턴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엉덩이가 가벼워야 이제 이 W 패턴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메모를 하시고 좀 차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패턴을 읽으면은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동전주에 시가총액이 적은 이제 품절주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좀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 정도만 좀 익히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 TND 얘 같은 경우에도 참 패턴이 재밌어요. 얘는 패턴이 어떻냐면은 지금 딱 봤을 때 패턴 보이십니까? 자, 띡 올라가고 띡, 그 다음에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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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패턴이 웃기죠? 자, 이제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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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제가 그린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바로 반등이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안 나오고 한번 쉬었다 갔다라는 게 좀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의 패턴을 좀 적용을 해서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 엉덩이보다 두 번째 엉덩이가 가볍죠. 그래서 이제 W가 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가야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보면은 다 비슷해요. 시세 나온 거 최소 첫 번째는 반 이상 반납을 하는데 얘는 또 좀 착한 편입니다. 반 이상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2개 정도 나오고 양봉 때리고 뭐 한 2개 정도 때리고 또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조정에서 이제 좀 세게 나왔죠. 연속적인 음봉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쌍바닥인데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놀리듯이 시에 나오는 척 하면서 한번 밀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들었다. 사실 이제 역헤드인 숄더라고 하기엔 목이 좀 옆으로 간 역헤드인 숄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역헤드인 숄더보다는 좀 그냥 W자 패턴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보고 접근을 했어도 여기서 접근을 했어도 어차피 매수 가격이 이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패턴이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잘 안 기다립니다.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좀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건 저는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어난 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사람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어디서 사든 수익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자리를 좀 지향을 하는 게 밑에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출발 전에 등락이 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단점인데 장점은 이런 자리에서 상승 출발하면은 수익률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시간을 좀 버리고 이제 등락해서 이제 좀 멘탈이 깨질지라도 이제 저라는 길잡이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과 이런 등락을 견뎌내고 수익률을 택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혼자서 할 자신이 없으시면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자리들도 다 등락을 견디셔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안 가는 종목은 드물어요. 이렇게 수직 상승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또 견딜 것 같죠? 생각보다 못 견딥니다. 뭐 이만큼 갔는데 막 20%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막 예를 들면은 막 등락이 한 10%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이제 장마감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장중에 움직이는 그 등락 속에서 이 뭔가 마음에서 막 그 올라오는 거예요. 매도를 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런 종목도 갖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수직 상승이라 비교적 쉬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는 좀 가져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가져가시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주식 공부하지 말라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좀 약간 사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공부를 해야 변별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이 변별력이 주식에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뭐 방송도 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또 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말해도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언변이 좋으면은 그냥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수익난 종목만 얘기하거든요. 막 수익난 종목 막 이만큼 올라갔죠. 뭐 몇 프로 추천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난 거 얘기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자기를 따라와라. 저는 사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람이라 틀릴 수 있어요.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틀릴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의 기준점이 없이 어느 정도 그냥 지식이 없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진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적인 부분들도 매번 패턴이 달라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패턴은 유행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와이드한 바지가 뭐 유행을 한다든지 뭐 레깅스가 뭐 유행을 한다든지 뭐 쫄티가 유행한다든지 이게 뭐 유행이 50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유행 한 1년 하고 뭐 한 20년 있다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이 유행이 계속 바뀌어요. 패턴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그 큰 돈으로 이제 롤링을 하는 사람들도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이번 시장에 쌍바닥 간다는데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누르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야 이거 매수하자 해가지고 막 매수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수익 나겠습니까? 이 그 돈 많은 애들이 만들라고 이 매수하려고 만드는 차트인데 개인들이 막 매수를 진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해보고 이런 N자 패턴도 가보고 박스권도 가보고 삼각수렴도 가보고 하면서 개인들과의 물량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세 나오고 W 패턴이 잘 가지만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또 수급의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같은 파트너 전문가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있어야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향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꼭 확립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일단 시세 나오고 이제 W 패턴이 좀 잘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나텍 이런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시세가 나오고 여기서 한번 그 바닥 다져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엉덩이가 가벼워서 이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W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파 못하고 밀렸어요.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다져줬어요. 이거를 이제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을 때도 사실 이제 상승으로 가는 이제 포지션으로 패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비나텍이. 이제 이게 비나텍이 이제 저기 전북 쪽에 있는 이제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수소 옛날에 또 이제 두산퓨얼셀, S퓨얼셀 이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할 때 이제 리포트로도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얘도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기까지 이제 리포트 나오고 나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소차 중에서도 이제 좀 후발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 또 최근에 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갈 길을 잃었던 종목이 계속 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좀 반등을 나오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패턴이 사실 계속 보다 보면은 익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파악 못 하실 수 있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봉상으로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앞전에 55,000원대 이 구간대가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지금 계속 이제 윗꼬리가 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봉인데 저는 이제 윗꼬리라든지 이제 몸통 캔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보면은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45,000원에서 55,000원 기준으로 지금 좀 균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몸통 기준으로 이제 시작과 마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몸통 캔들이.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가격적인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웬만하면 55,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45,000원을 또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도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바로 가면 좋아요. 근데 N자로 가기에는 좀 시기가 살짝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또 2차 전지가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수소차 움직임처럼 박스권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는 애들을 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가 지금 거의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이 유사한 패턴으로 여기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갈 것 같냐면 이 55,000원과 45,000원 사이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적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딱 제시가 되면서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음봉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양봉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윗꼬리가 이제 출현한 그런 이제 캔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가격에서 또 한 번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재매수할 수도 있고 차익 실현하 뭐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진입을 해서 가격적으로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평균값을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 뭐 저희가 뭐 수소차 전기차도 안 타는데 수소차를 뭐 바로 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료 전지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뭐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 뭐 공공 이제 내영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차량이 그래도 뭐 운행도 되고 뭐 실질적으로 매출도 조금씩 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숫자적인 부분보다 미래지향적인 패턴을 좀 보신다면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규칙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패턴이 뭐 완전하게 정립이 된 패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 정립이 되려면 네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하냐면 여기서 사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갔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양호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한번 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밀지 않고 그래도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이 주가를 뺐다라는 것은 뭐 좀 약간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면모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패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좀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좀 변칙이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얘도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큰 흐름으로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거 저기 바닥에서 살 걸 하지만 이 종목도 그래요. 시세가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사실 사람들이 상한가를 갈까를 많이 기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대시세가 나오는 걸 막 상한가로 또 기대하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계속 기대감을 없애면서 움직이고 있죠.
시세 나오고 연속적으로 뭐 음봉 4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양음, 양 그다음에 양봉 하나 뜨고 그다음에 이제 흑산병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음봉 계속 뜨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캔들 저처럼 이렇게 캔들을 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을 한 번씩 털어버리는 그런 이제 작전을 계속 펼쳤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상승하기 전에 그 전에도 유사하게 좀 급등 시세가 나오는데 다 윗꼬리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개인들을 굉장히 탈탈 터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등락이 격한 걸 기다리고 인내해야 다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망치형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음봉으로 뭐 떨어진다 이런 종목들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울 때에는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캔들이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이제 일봉을 좀 뜯어봤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견디기가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평선과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높여주는 차트였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신규 진입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여기 주봉에서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바로 갔어야 하는데 바로 안 가고 옆으로 방향을 틀고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런 패턴도 있구나를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LP라는 종목, 얘도 사실 뭐 이슈는 좋았는데 일단 뭐 거래량도 좋았고 이슈는 좋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00억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알뜰 통신사 뭐 이런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뭐 세종텔레콤 뭐 당연히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감자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스피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승 전에 패턴은 좀 읽어볼 수 있는 게 제가 계단식 상승 얘기도 좀 자주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차트를 본다라는 게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만 갖고 가면은 신규 상장주도 나쁘진 않아요. 얘가 보면은 지금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플로우냐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계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올라갈 때. 그래서 여기를 딛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 하나 띡, 띡, 띡 이렇게 상승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했다. 이런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계단식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약간 완만한 이제 박스권, 상승 추세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할 때 시세가 나온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차트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좀 재밌게 분석할 수 있었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여기서 샀다면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고점 대비 뭐 예를 들면 종목마다 다른데 뭐 10% 이상 빠지면은 뭐 비중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종목은 가져가는데요. 얘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면 저는 비중을 많이 줄였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음봉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저의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를 했을 것 같고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음봉 이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음봉 출현하고 쭉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는 좀 고점에서 사실 좀 그 비속어는 아니지만 좀 털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항상 좀 여러분들이 요즘에 신고가 가는 종목이 많아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시는데 이런 종목처럼 이제 고점을 쭉 올라가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이렇게 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좀 빠져지는 종목 고점 대비 막 10%씩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안이나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15%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잡고 가신다면은 이런 종목도 이제 좀 대응하시기가 좀 수월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HM 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 종목이라 이건 사실 패턴을 분봉으로 봐야 돼서 좀 약간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양전기공업. 얘도 사실 그 유통 비율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살짝 좀 까다로워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주봉으로는 좀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12,500원에서 뭐 33,000원대까지 갔는데 보시면은 연속적인 양봉은 없어요. 그냥 뭐 한 번 상승하고 뭐 한 뭐 2주, 3주 뭐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하고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I. 오랜만에 봅니다. STI가 옛날에는 그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철도 관련주가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얘도 보면은 사실 음봉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패턴입니다. 좀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은 시세 나오고 쉬었다가 시세 나오고 이제 쉬고. 근데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몇 달씩 걸려요. 횡보하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진짜 자신이 있었으면은 뭐 한 1년 정도 끌고 가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시세 나오고 쉬면은 정리를 하고 나와야죠. 이런 거는 좀 그 개인들이 기다리 까다로운데 지금은 이미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앞전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 좀 패턴을 보면은 지금 이런 패턴이네요.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쌍바닥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이제 N자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기준으로 가냐면 120선을 기준으로 이제 쌍바닥 이 N자 파동으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음봉 한번 때려주면 한 접근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항대가 3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데드크로스 나왔던 구간, 구간보다 아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3만 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플로우가 지금까지 나왔던 양상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볼 때 좀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봤을 때는 움직이는 플로우가 좀 완만하잖아요. 박스권으로 갈까 쌍바닥으로 갈까가 고민이 되는 그런 패턴이 거래량 없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 나올 때 거래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 자리를 돌파하고 여기서 박스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패턴이 나왔구나. 이렇게 다른 패턴이 기존과 다른 패턴이 나오면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패턴을 여러 개를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패턴 말고도 굉장히 또 재밌는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패턴들과 재료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밴드에서도 알려드리고 이제 월, 화, 수 8시 그 다음에 목, 금 같은 경우에는 1시에 무료 방송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분석, 그다음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패턴을 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도 드리고 종목도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좀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패턴들 한번 이제 좀 따라서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예를 들면은 STI처럼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좀 넣으셔서 한번 또 구경해 보시고 또 이제 짧게 이제 연습 삼아서 뭐 모의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음봉에서 한 번씩 이제 또 접근을 하시면서 주식 공부에 좀 치매를 붙이신다면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좀 무리 없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고 또 그 공부한 만큼 수익이 잘 나시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 밴드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하셔서 더욱 똑똑해지시고 더욱 영리하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방송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